미국의 타임지에서 세계 3대 건강식품이라고 정한 것 중에 양배추가 끼어 있는데요. 먹을수록 살이 빠지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최고의 항암 식품, 그리고 최고의 염증 제거 식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이 먹으면 더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하면 말이죠.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혹시 아직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은요, 저희 건강한 동행TV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종 모양 버튼 눌러서 알림 설정 해두시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도 같이 보시라고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양배추를 하나 준비해서 채를 좀 썰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양배추는요, 냉동실에 얼려두면 한 달 넘게 두고 먹을 수도 있고요. 영양소도 거의 파괴가 안 되니까 보관성이 정말 좋거든요. 아예 하루 날 잡고 한 포대를 채 썰어서 얼려놔도 좋겠습니다. 솔직히 양배추가 써먹을 때가 진짜 많으니까요. 양배추는 겉에 한두 겹 정도 벗겨내고 나면 씻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럼 만에 하나 혹시라도 있을 아주 극소량의 농약도 없어지고요. 양배추 특유의 냄새도 조금 줄어듭니다. 비린내 나서 양배추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오늘은 절대로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맛있는 걸로 확 덮어줄 수가 있거든요. 양배추를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는 게 거짓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양배추가 칼로리가 적다고는 하지만 살 빠지려면 굶어야지 어떻게 먹는데 살이 빠지겠어요, 그죠? 그런데 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다른 음식을 확실히 덜 먹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과식을 막아주는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로 유명한 음식이 고구마인데요. 양배추는 고구마보다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있고요. 칼로리는 고구마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대단하죠? 식이섬유가 변비 예방 효과도 있죠. 장 건강에도 좋죠. 대장암도 예방해주죠. 거기에 몸 전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양배추를 좀 더 맛있게 먹게 도와줄 다른 재료를 하나 더 준비해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계란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드시면 좋은 세트 메뉴로 음식 2개를 만들 건데요. 첫 번째는요, 양배추를 넣어서 전을 부쳐 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양배추랑 계란이 다는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하나 더 들어갈 거예요. 전을 부치니까 당연히 밀가루로 해도 되긴 하는데 오늘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 단백질 덩어리 계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배추 썬 거 한 주먹에 계란 2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양배추 하면 다이어트부터 떠올리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따로 있어요. 양배추의 항암 효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핵심은 양배추가 최고의 고혈압 관리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고혈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나트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수치가 높아지면 어떻게든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할 텐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륨이거든요. 그런데 칼륨은 계란에도 들어있고요. 심지어 양배추보다 칼륨이 거의 2배 가까이 들어있는 다음 식재료가 이제 등장하죠. 그게 바로 깻잎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채 썬 양배추 한 주먹, 깻잎은 5장 정도 썰어서 계란 2개랑 같이 버무리면요. 혈압을 높이는 주범, 나트륨을 몸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음식. 근데 누가 보면 나트륨 퇴출시키기 운동본부 뭐 이런 데서 나온 줄 알겠네요. 오해는 마셔야 되는 게 나트륨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보통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나트륨 퇴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배추 깻잎 계란전을 만들 준비가 됐습니다. 칼륨이 풍부하니까 소금 약간 들어가는 건 괜찮겠죠? 한 꼬집 정도 아주 조금만 넣겠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전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이거 반죽에다가 물 약간 부어서 찜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밥 반찬으로는 양배추 깻잎 계란찜이 좀 더 좋겠다, 그죠? 새우젓 조금 이렇게 넣어갖고. 양배추 비린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방법인 게 뭐냐면요. 1차적으로 양배추가 데워지면 비린내가 꽤 많이 없어지고요. 2차로 깻잎 향이 덮어주니까 드시기 굉장히 편하고 또 맛도 좋거든요.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걸리 한두 잔 드셔도 되고요.
그런데 막걸리 대신 아주 건강하고 맛있는 양배추 음료가 있어요. 양배추만 갈면 맛이 조금 별로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냉장고 안에 아직 다 못 드신 사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사과 반 개 정도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양배추 채 썰어놨던 거 반 주먹 정도랑 같이 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믹서기가 필요하겠죠. 여기다가 손질해둔 양배추랑 사과를 일단 넣은 다음에 코코넛 워터 200ml를 넣어서 갈아보려고 해요. 그냥 물 넣어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코코넛 워터라고 하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순수한 물이 아니라 과일에서 나온 물이잖아요. 그런데 코코넛 워터가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이런 좋은 성분들도 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스니까 그냥 물 넣는 것보다 풍미가 좀 더 좋기도 하고요. 양배추의 대표적인 성분 비타민 U가 위 건강에도 좋고 세포 재생 효과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지내다 보면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피곤하다거나 푹 쉬어도 피로가 잘 안 풀리고 갑자기 막 기운이 없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의 공통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만성염증 때문에 겪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염증이란 놈이 아주 나쁜 놈인 게요.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을 헤집고 다니면서 몸을 망가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성염증을 물리치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양배추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주위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이 자주 쓰려서 양배추즙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양배추가 위 건강에 정말 좋다는 게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 결과에 확실히 나와 있더라고요. 위궤양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탁월하다는 겁니다. 궤양 환자들한테 양배추즙을 먹게 했더니 환자 중에 86%가 4일 안에 통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10명 중에 9명이 효과를 봤다니까 이건 참 놀라운 수치거든요. 거기에 양배추가 뼈 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은 있는데 실이 없다거나 반대로 실만 있고 바늘이 없으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 뼈 건강을 챙길 때 바늘과 실의 관계가 칼슘하고 마그네슘이거든요. 이게 2대1 정도 비율로 챙겨 드시는 게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슘 마그네슘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양배추가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요. 먹기 어려운 식재료도 아니거든요. 딱 하나, 양배추 비린내가 싫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맛있게 드시는 방법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주간지 미국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 3대 건강식품 양배추. 오늘부터 맛있고 건강하게 꾸준히 챙겨 드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양배추를 잘 챙겨 드신다면요, 건강도 챙기고 병원비도 아끼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드시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양배추거든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깜빡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서민을 위한 의사라고 말이죠.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암. 흔히 이 세 가지를 대한민국 3대 중대질환이라고 부릅니다. 혹시라도 큰 돈이 들어갈까봐 무서워서 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좀 그러시다면 양배추를 반드시 이것과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면역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배추를 사과랑 같이 드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여러 물질은요, 사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5글자로 장내 유익균이라고 부르죠. 그들의 먹이가 되는 이 건강한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양배추랑 사과를 같이 드시면 좋다는 것인데요. 식이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 반대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죠. 양배추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사과는 반대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와 대장암 예방 효과가 검증됐죠. 수용성 식이섬유는 중성지방 배출을 도와주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면역 기능 강화 말고도 다양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채를 썰어서 샐러드처럼 먹곤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갈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웬만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겠죠. 치매가 두렵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소중한 내 가족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양배추를 계란하고 같이 드신다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치매 예방 성분의 이름은 설포라판이라고 부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독성 물질을 제거해주는 것으로 검증된 바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뇌 속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물질을 감소시켜준다는 겁니다. 타우 단백질이라는 물질도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죠. 이놈을 없애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누가요? 바로 양배추가 말입니다. 자, 그럼 계란은 어떤가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치매 예방 핵심 물질로 작용하게 되죠. 레시틴은 그 자체로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양배추와 계란, 이 둘을 같이 드시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계란이 참 좋은 게요. 어떤 재료랑 먹을 때 쪄서 먹기가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특히 찜기를 활용하시게 되면 내부 온도가 섭씨 100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도 안 만들어지고요.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양배추를 잘못 드시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하려고 양배추즙 챙겨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아랫배 쪽에 자주 통증을 겪으시거나 변비 혹은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생기는지 그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밝혀졌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양배추에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장 속에서 가스를 생성한다는 거죠.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는 분들한테는 이게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배가 자주 불편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조금만 드셔보시고 이렇게 차차 양을 늘려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꼭 알아두셔야 할 텐데요. 외모도 망가뜨리고 건강까지 망가뜨리는 내장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라면요. 양배추를 들기름이랑 같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중성지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밀도 지질 단백질, 많은 분들이 LDL이라고 알고 계신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요. 자꾸만 내장 주변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에서는 전신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물질 아디포카인을 분비하는데요.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과도한 중성지방을 줄이는 게 바로 첫걸음이 되겠죠.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타민 U는 우리 몸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들기름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인류 최고의 천연 오메가3 건강식품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는 중성지방 수치 개선 효능이 여러 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양배추와 들기름을 같이 드시는 아주 간단한 방법. 양배추채 샐러드 자주 드시죠? 네. 옛날에 경양식집 가면 돈가스 옆에 딸려 나오는 양배추 사라다 그거 맞습니다. 케찹과 마요네즈 대신 들기름 2스푼을 드레싱으로 뿌려 드시면 정말 좋으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라면 양배추를 양파와 같이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상수도관과 하수도관, 둘 중에 어떤 게 더 지저분할까요? 굳이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너무나도 당연히
지저분한 물이 흐르는 하수도관이 더 더러울 겁니다. 우리 혈관에 깨끗한 피가 흐른다면 혈관도 덩달아 깨끗해지겠죠. 그렇다면 피가 걸쭉하지 않게 피를 맑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양배추에는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을 더럽히는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을 준다고 하죠. 그럼 양파는요? 피가 굳어져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무시무시한 혈전,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퀘르세틴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물 대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물질이거든요. 건강한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서 더 좋을 겁니다. 항암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양배추 드실 때 브로콜리도 같이 먹는 건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연사멸을 유도합니다. 설포라판 성분이 가장 풍부한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를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올려놓은 주인공, 바로 강력한 항암 물질 설포라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열에 매우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찌거나 데쳐도 쉽게 파괴되지 않죠. 같이 볶아서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요. 찜통에 쪄서 초장에 찍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초장은 당 함량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절대로 푹 찍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다른 건강식품과 드셨을 때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양배추는 한국에서 가장 저평가된 건강식품입니다. 알고 보면 서양인보다 양배추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건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위암 발병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매일 양배추를 먹어야 하는 이유와 최대 6개월가량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양상추, 그리고 양배추, 이렇게 양자가 앞에 붙은 채소의 공통점은요, 원래부터 먹던 채소하고는 비슷한 듯 다른 것들, 서양에서 건너왔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추보다 양배추를 더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양배추를 매일 먹는 게 김치보다 더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밥상 위에 꼭 양배추를 올려서 드셔야 하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획기적인 음료수의 정체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치킨이나 튀김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양배추를 같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혈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배추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 특히 최장 반년까지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밥상은 세계적으로도 건강한 식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치를 비롯해서 소금에 절인 음식이 많다는 게 유일한 단점으로 지목되는데요. 그래서 위가 약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양배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식탁 위에 있던 국과 찌개를 치우고 우유 한 컵을 같이 드신다면 양배추는 따로 요리를 해서 드실 필요조차 없게 됩니다. 양배추와 우유가 만나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독소 배출 이중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미국보다 10배나 높다고 하죠. 그런데 소금에 절이지 않는 생양배추를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은 물론이고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양배추 즙을 먹는 것만으로 위궤양 치료율이 95%가 나왔다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 결과도 있었으니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고 살펴보니까요. 양배추에 비타민 U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에서는 염산이 섞여 있는 위액이 만들어지는데요. 피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염산에도 위장이 버티는 이유가 위 점막이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 풍부하다는 비타민 U가 바로 이 위 점막을 재생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기능을 해주거든요. 양배추하고 궁합이 좋은 최고의 식품은 우유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드시려고 하면
맛이 좀 없을 수도 있어서요. 제일 좋은 건 밥상 위에서 다 같이 먹는 겁니다. 아침마다 오늘은 무슨 국을 끓여야 되나 하고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국 없이는 밥 못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 국이 맛있어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요. 국물이 없으면 목이 막혀서 도저히 밥을 못 삼키겠다는 분들 계시죠? 그럼 하루에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라도 국찌개 대신 우유를 조금씩 마시면서 식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사 때 양배추랑 같이 먹는 우유는 보약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식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당뇨병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맛있는 찌개랑 국은 나도 모르게 나트륨을 많이 먹게 만들어서 혈압을 높이고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과도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면서 우유는 식사가 천천히 소화되도록 하니까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김치나 젓갈이나 조림처럼 짠 반찬을 드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내장 지방이 생기게 하고 심지어 혈관을 망가뜨리면서 비만을 유발한다는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안 좋다는 악명이 자자하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바로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이 통닭집 가면 양배추 샐러드를 챙겨주는 데가 많더라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닭고기 자체는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건강하다는 의견이 많죠. 아무래도 지방 비율이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거기에 조미료로 간을 한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겨 먹는다는 겁니다. 튀김옷의 주성분인 탄수화물을 뜨거운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오래된 기름을 쓰는 경우에는 더 쉽게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거기다가 요새는 옛날 양념 통닭 수준을 넘어서 온갖 다양한 맛이 나는 양념이나 가루를 뿌려 먹는 경우도 많아서 이래도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양배추를 같이 먹어야 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단순히 치킨의 느끼함을 달래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발암물질이나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성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상 먹는 치킨 무에도 식이섬유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양배추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설탕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서 혈당 높으신 분들은 많이 드시면 곤란하겠죠. 끝으로 좋은 양배추 고르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양배추는 두 종류가 있죠. 연두색 양배추가 있고 적색 양배추도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딱 하나, 식이섬유 함량은 적색 양배추가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식약처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신 가격도 적색이 좀 더 비싼 편이니까요. 나는 양배추를 자주 그리고 많이 챙겨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저렴한 양배추를 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양배추를 집에 데려올 때는요, 가급적 겉에 윤기가 나고 심지가 시들지 않았으면서 무겁고 단단한 놈을 고르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관법입니다. 냉장고에서 최대 한 달까지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 통째로 산 양배추를 거꾸로 뒤집어서 칼로 심지 부분을 제거해 줍니다. 볶갈모자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는 키친타월에 소주를 묻혀서 심지 없앤 자리를 채워 넣어 주는데요. 그리고 나면 뒤집어진 상태 그대로 랩으로 감싸서 냉장고에 넣는 겁니다. 소주랑 키친타월을 쓰는 이유는 세균 번식도 막고 양배추가 시들지 않도록 수분과 당분을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에 약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소주가 없다면 아쉬운 대로 물이라도 묻혀서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씻어서 보관하면 오히려 금방 상한다고 하니까요. 꺼내서 드시기 전에 씻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반대로 냉동실에 보관할 때는 꼭 씻은 다음에 썰어서 물기를 닦아주고 얼리셔야 됩니다. 언 상태 그대로 요리에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동그랗게 뭉쳐서 얼리면 겉은 마르고 속은 축축하니까요. 가급적이면 옆으로 펼쳐서 얼려야
나중에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최장 반년까지도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깝게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알차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과거 유럽에서 서민들의 의사로 불려온 양배추가 왜 한국인에게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